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군공항을 이전하는 지역에 지원사업비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재원을 투입해서 기존의 배가 넘는 지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전라남도는 민간공항 이전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공항 이전 지역 선정을 위해 광주시가 1조 원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초 이전 지역에 지원하기로 한 지원 사업비 4,500억 원의 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기존에 추산된 지원 사업비는 군 공항이 옮겨가면 종전 부지를 개발해 만들어내는 돈인데 여기에 시비를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사업비는 이자가 낮은 정부 돈을 빌려 진행하고 향후 지출을 줄여 비용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조 원이라는 계산법은 광주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최대치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정하고 이 지원 사업비를 바탕으로 이전 지역에는 항공정비산단과 국제학교 같은 맞춤형 지원 사업과 이주 정착 지원금 등이 제공됩니다. 또 공공주택을 포함한 신도시 조성과 공무원 교육원 등 광주시 공공기관 이전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전남도는 충분한 논의도 제대로 된 의견 반영도 없었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광주시가 지원 사업비 산출 근거로 제시한 4,500억 원은 7년 전 계산된 금액이라며 지난해 재산출한 지원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면 광주시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민간공항 이전 내용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는데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도는 광주시가 광주 민간 군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동시 이전하도록 조속하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도는 이번 지원안에 대해 해당 지역과 협의를 거쳐 광주시와 다시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공항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남수 범대위 위원장은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동시에 무안으로 이전하는 건 무안군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광주시를 대변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무안군을 위해 동시 이전을 추진하는 거라며 군공항 이전으로 무안군이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무안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의 땅을 용도 변경해 준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 당시 지켜야 할 절차를 어겼는데도 구청이 수년간 눈 감아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광주 소촌 농공단지에 있는 빈 땅. 4,500제곱미터 규모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아들인 박모 씨가 2018년 사들였습니다. 박 씨는 2021년 이 땅을 산업시설 용지에서 금융과 상업,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는 지원시설 용지로 바꿔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광산구는 광주시에 심의를 요청했고 시 산단계획 심의위원회는 조건부 승인을 통보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자가 땅을 사면서도 입주 계약을 맺지 않았고 3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아 토지 환수와 강제 이행금 부과 대상인데 오히려 땅값이 오르는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겁니다.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청 심의 광산구청의 승인 절차가 통과된 것이다. 오죽하면 전임 광주시장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혜가 아니냐는. 사업자 박 씨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법률적 제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지원시설이나 복합시설로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해라. 광산구에서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광산구는 정해진 절차대로 안내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전혀 알지 못했고요.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하나의 민원으로 보고 그동안에 이제 프로세스대로 진행했던 거고. 그러면서 땅을 살 때 입주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엔 이행 강제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뒤늦게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행 강제금은 매년 3억 8천만 원, 과태료는 300만 원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의 시내버스에서 50대 남성 승객이 여자 승객 몸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다른 승객이 경찰에 신고했고 버스 운전사도 검거를 도왔습니다. 손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0일 광주의 한 시내버스 안입니다. 버스 운전사가 누군가를 발견한 듯 손을 듭니다. 운전사가 손짓을 보낸 건 경찰관들입니다. 버스에 경찰관들이 타자 한 20대 남성 승객은 손을 뻗어 옆좌석을 가리킵니다. 남성이 가리킨 곳에는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숨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피하더니 그 좌석 밑으로 자신의 몸을 숨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주경찰청 상황실은 버스에서 다른 손님의 다리를 찍는 사람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버스 내에서 다른 피해자를 의식해서 목소리를 거의 희미하게 이야기해서 접수 경찰관이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경찰은 신고자와 용의자가 한 버스에 타고 있어서 문자로 상황을 주고받으며 주행 중인 버스 위치를 파악했고 현장에 지구대 직원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신고자는 버스 운전사에게 다가가 경찰 신고와 출동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곳 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은 버스에 올라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의자 뒤에 숨어 불법 촬영을 한 휴대전화를 숨기다가 붙잡혔고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안에는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10대 여학생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의 다리가 예뻐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 처벌법상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순천환경운동연합이 순천시의 새 폐기물 처리 시설, 이른바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의 입지 선정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제 발표한 성명서에서 공공자원화 시설의 최적 후보지로 선정된 연향들 일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의문이라며 순천시의 입지선정위원 명단을 요구했지만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설명회조차 없는 순천시의 일방적인 통보에 유감을 표한다며 입지가 선정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빠짐없이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2026년까지 장성군에 5천억 원 규모의 첨단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예비 전력 요금을 면제하는 전력 공급 방안 특례 적용을 약속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 생태계 마련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여수시가 전담팀을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오염수 방류가 본격화되면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전담팀을 구성해 원산지 표시 위반과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활용한 수산물 안전성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여수시는 또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손실 보상과 정부 수매 등 피해 보상안 마련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종합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섬 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를 주제로 주 행사장인 여수 진모지구와 부행사장인 계도, 금오도 등지에서 열리며 미디어 전시와 드론 탑승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섬 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 일국 이과체제로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내년 1월 조직위원회와 박람회 지원단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접수와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상담 지원 대상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와 전세금 3억 이하, 또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심의를 거쳐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와 공매 절차, 전세 자금 대출과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주시가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에 오랜 기간 방치된 텐트나 무단 캠핑 시설을 단속합니다. 나주시는 국가하천인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를 다음 달부터 야영 취사 금지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구역 안에서 야영 취사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주시는 의견 수렴과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6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5.18 당시 북한군이 시민군을 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광훈 목사가 서울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3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건을 서울종암경찰서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북한의 간첩 세력이 시민군을 향해 발포했다며 5.18을 왜곡 폄훼하는 발언을 쏟아냈고 오해단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비구름이 북동진하면서 지금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많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다시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60mm고요. 전남 남해안 지역에 많이 오는 곳은 7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정치전선의 영향에서는 잠시 벗어나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20mm가 예상되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비도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다시 더위도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와 화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6도, 곡성 30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7도, 영암과 장흥 28도로 평년 기온보다도 1, 2도가량 높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5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풍랑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그래도 남해서부 먼바다는 물결이 다소 높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토요일까지 비 소식 있고요. 월요일에도 다시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7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